안녕하세요. 루트 수학을 사랑하시는 전국의 루트 수학 수험생 여러분, 저희 학원에 오시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재수생 이르기까지 저희 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수에 관한 역사, 이게 우리 인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든 수학이 왜 꼭 필요한지를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해하고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만 저희 루트학에 와서 수업을 듣고 수학을 내 걸로 만들고 즐기는데 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는 수학의 세계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가 하는 수학은요, 말 그대로 수의 학문입니다. 그 수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수학의 법들이 그 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수학을 수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 인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기본적인 수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는 수 중에 가장 기본적인 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수들이죠. 1, 2, 3 뚜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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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뭐라고 부르죠? 그래요. 양의 정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양의 정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외에 또 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0이 바로 뭐냐?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에요. 양의 정수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졌고요? 음수가 필요해졌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뚜따따 뚜따따 라고 하는 이런 수들을 무슨 정수? 음의 정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덩어리를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이놈을 바로 정수의 세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이 정수라는 세계는요, 무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수학적인 천재 철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정수의 성질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진리라고 피타고라스는 믿었어요. 피타고라스는 신이었죠.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이 정수의 성질에 배반한 사람들은 다 처형을 당할 정도로 피타고라스는 이 정수 안에 모든 진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정수에 관한 연산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피타고라스는 이런 연산을 도형적인 논리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에서 3, 4, 5 그러면 3의 제곱, 4의 제곱의 합은 뭐가 같다? 5의 제곱 같다 하는 이런 피타고라 수를 도형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됐죠? 어떻게 보면 이게 순수한 기하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런 연산이 부족했던 시대에 이런 기본적인 연산의 작용을 도형의 이동이나 도형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던 수학적인 철학이었어요. 이게 진리라고 믿었던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런 양의 정수, 수 중에 가장 기본적인 수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연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수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이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요? 자연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자연수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수다. 이게 정수의 성질이고요. 피타고라스는 바로 이 정수 안에 세상에 진리가 있다고 믿었어요. 0은 2만 년 전에 문헌에 의하면 인도에서 우리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그 상형 문자가 곧 우리가 쓰고 있는 0이에요. 0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죠. 또 우리가 수직선의 수를 긋다 보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의 정수를 쓰고 왼쪽은 음의 정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0은 중립이에요.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이게 정수의 세계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하다 보면 생각해보세요. 빵 하나를 두 명이 나눠 먹으려면 이런 게 필요했어요. 두 개를 쪼개야 되니까요. 어머 세상에 빵을 하는데 사람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거 100토막으로 쪼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수가 필요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수직선의 세계를 정수 위에 쪼개는 복잡한 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들을 2분의 1 또는 4분의 1 또는 5분의 1 또는 3분의 1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했고요. 이것들은 소수로 쓰면 0.5, 0.25, 0.2 얘는 뭐예요? 얘는 0.3333333 가는데 이런 것들은 모양은 분수꼴을 하고 있지만 실은 이상적인 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가긴 가지만 한없이 가고 있는 거니까 뭐라고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수는 분수인데 그렇지만
무한 소수로 갈 수 있는 분수들, 이런 것들은 분수로 쓸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장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싹 쓸어 모아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유리수의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 따라서 유리수라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수를 다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런 수를 무슨 수? 유리수다 그래요. 정수조차도 분모의 1을 다 주면 다 분수가 되잖아요. 됐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그냥 이성적인 수다. 우리 인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다. 이런 수들조차도 정수사에 찍히는 아주 섬세한 수이긴 하지만 이성적인 수인 거죠. 그렇죠? 이게 유리수의 세계였어요. 이렇게 인간은 무려 2500년 전부터 거의 수천 년 동안 이 수를 가지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철학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무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년 전에 이런 수 이외에 또 다른 수를 쓰면은요, 피타고라스 학파들에 의해서 거의 유럽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피타고라스는 도전이거든요. 신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신에 대한 도전이요. 동네 아주 머리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놓고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 수를 이용해서 감동을 시켜버렸다고. 그러니 피타고라스는 우상이었죠. 그죠? 그냥 스승에 불과한 스승의 경지를 뛰어넘은 신의 존재였다고요. 그런 피타고라스가 세상을 주름잡고 있다가 이제 세상에 어쩔 수 없는 무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됐죠? 그게 바로 뭐냐? 동서의 문화가 막 부딪히고 막 징기스칸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면서 동서의 문화가 결합되고,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 문화와 동양의 불교, 유교 이런 문화들이 막 뒤섞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서양 문화의 문명의 대변화가 오는 르네상스 시기거든요. 그때가 약 500년 전이라고 보는데요. 그 500년 전이 이제 무서운 수의 태생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죠? 무리수의 발견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수직선에 수를 찍기 시작했어요. 1.414 따따따따따따 찍고요. 또 어떤 사람이 바로 1.424 따따따따, 아무리 좁은 숫자를 써도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이런 수를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피타고라스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요. 됐죠? 근데 500년 전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아주 무서운 변화, 르네상스라는 변화를 통해 이 시대의 특징이 뭔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때만 해도 인간들은요, 지구가 평판이라고 생각했어요. 판판한 판자예요. 그래서 썰물 때 바닷근 멀리 나가면 다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판자니까 멀리 나가면 다 떨어져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교황이 기독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을 소통하는 유일한 도구가 교황 스스로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팽배했던 시대에 갈릴레오가 하는 과학자가 등장해서 지구는 그냥 별벽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은하계 안에 별이 2천억 개나 있고요. 이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또 2천억 개 가까이 있대요. 그럼 도대체 지구는 뭐예요? 지구는 저 밤하늘 피하는 별보다 못할 수 있어요. 별은 빛이에요. 지구는 빛도 없어요. 그냥 아주 우주 안에 조그만 하나의 체계인 태양계 안에 붙어있는 아주 조그만 행성에 불과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고 그랬어요. 지구가 우주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릴레오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다 불려나와서 처형을 당했거든요. 갈릴레오는 안 죽었어요. 왜냐면 갈릴레오도 결국 붙잡아 와서 이렇게 물었죠. 야 갈릴레오야, 네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갈릴레오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죽이면 더 이상하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굶주렸던 사람들이 막 흉년이 들고 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뗏목에 실어서 썰물에 바닥 끝으로 밀었대. 왜 그럴까요? 죽이려고요? 아니요. 양식을 안 줘서 죽이는 것도 죄잖아요. 그죠? 그것도 죄인이라고 막 굶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뗏목에 실어서 바닷물에 밀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바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나가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물론 또 근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배를 만들어서 항해도 하고 해적도 만들고, 그게 500년 전이에요. 해적선이 난무하고 막, 그죠? 그 사람들이 항해를 하면서 별자리를 관측하고 천문학이 발달하고 엄청난 또 다른 수의 세계가, 사회가 복잡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직선을 메꿀 수 있는 이 오묘한 수의 존재에 대해서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이제 방정식이 등장하는데 500년 전에요. 3x-1이 2 그러면 3x는 넘어오면 3이고 x는 1하고 풀면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x제곱이 2다 그 말은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얘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얘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이 뭘까요? 여러분 알았겠지만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루트 이름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됐죠? 이거 루트라는 모자를 씌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2제곱인데 2제곱 근이라고 하는 루트를 쓰기 시작했고요. 무리수의 종류는 수없이 많아요. 2제곱, 세제곱, 4제곱, 천제곱, 만제곱, 억제곱, 조제곱, 경제곱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x값이 골고군 세상의 무리수라는 등장이고요. 우리는 그 무수히 많은 무리수 중에 가장 간단한 무리수 하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중3 때요. 나머지 모든 무리수는 지수로 관한 단어를 배워야만 알 수 있어요. 우리 교과 과정이 너무 많이 단전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이런 무리수가 등장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이 수를 다 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의 세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실수의 세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본질적으로는 실수의 세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는 이제 모든 수직선을 메꾼 거죠. 0을 중심으로 정수, 정수, 우를 모자라서 유리수와 소수와 이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들이 완벽하게 수직선을 메꿔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의 실수의 세계예요. 됐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까지 배우고 말면 우리는 또 문제가 있어요. 아직 중세기에 불과한 거예요. 됐죠? 이제 우리는 약 200~300년 전에 가우스라는 위대한 수학자가 뭘 완성하냐면요. 허수라는 수를 완성해. 물론 데카르트 때부터 이런 걸 쓰기 시작했지만 기본적으로 완성은 가우스에 와서 완성됐다고 보는데요. 바로 이 가우스가 허수라는 걸 완성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수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예요. 똑같은 수를 2번 곱하면 항상 양수라. 알고 있죠 여러분? 양양 곱하면 양이지만 음도 양이라고 해요. 됐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수를 2번 곱하면 항상 양수라고요. 그런데 어떤 수를 2번 곱해서 음이 되는 수? 이건 우리가 실수의 세계에서 쓰는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x는 루트 마이너스라고 쓰면 이거는 그냥 가상의 수라고 해요. 그래서 가우스가 이런 수를 허수라고 하고요. 이놈을 상상의 수다 그래서 imagine 상상하다. 그래서 i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됐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수의 세계, 즉 복소수의 세계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이 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수가 끝난 게 아니었고요. 이제 우리 현대 인간들은 이런 수를 가우스가 뭘 했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모든 수를 어디다 올려놨어요? 수직선 위에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x축 이걸 실수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됐죠? 그리고 본인이 완성한 바로 이 i라는 수를 어디다 찍었어요? 어머 세상에 y축이라고 쓰고 이놈을 허수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인간들은 수를 1차원적으로 막 수직선만 찍었는데 가우스가 갑자기 수를 하고 그냥 평면에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놈을 실수의 부분, 이놈을 허수의 부분, 그래서 이놈을 1 플러스 3i라고 쓰고요. 그리고 얘를 점이란 1,3 1은 실수의 성질을 갖고 있고 3은 허수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xy 좌표 순서쌍이라고 하는 점을 만들고요. 이제 복수수 평면의 수를 점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 복수수를 찍어서 점이 2개면 직선이 만들어지고 점이 2면 포물선이 만들어지고 점이 원을 만들고 점이 뭐처럼 보여요. 이건 뭐예요? 올림픽에서 보니까 드론들이 이런 형체를 만들더라고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점을 많이 찍으면 섬세할 테고 듬성듬성 찍으면 좀 희미하겠죠. 됐죠? 비싼 기계들은 비싼 컴퓨터는 점을 무수히 찍어서 선명하게 만들고 좀 싼 것들은 적당히 복소수를 찍어서 좀 희미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주 깨끗한 칼라 사진을 한 장 저장하려면 책을 몇십 권 저장한 거와 똑같은 용량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복소수를 점을 무수히 많이 찍어야 되니까요. 바로 이게 가우스 평면이에요. 이런 복수 평면, 가우스 평면, XY 좌표 평면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비로소 함수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수는 수인데 특수한 기능을 가진 수들, 직선, 포물선, 원, 인간, 그리고 자동차 이런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수를 시작하는 게 오늘날 현대 수학이에요. 됐죠? 이런 함수 중에 300년 전에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만들어낸 무슨 함수? 도사함수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미분이라고 하죠. 함수를 이끄는 대표적인 함수, 이 미분이 바로 오늘날 수학을 아주 주름잡고 있는 큰 틀 속의 하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의 세계를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끊임없는 발전을 해온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수의 세계 안에서 또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이 수를 기본 틀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시 식을 쓰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무슨 식? 정식. 정식이라는 표현을 좀 잘 안 하고요. 당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죠? 당식. 무슨 식? 무슨 식? 유리식. 무슨 식? 무리식. 됐죠? 그러다가 이제 500년 전에 방정식이 대거 등장을 해요. 무슨 식? 다항방정식. 무슨 식? 유리방정식. 무슨 식? 무리방정식. 그쵸? 그러다가 또 현대수학에 함수가 등장하면서 무슨 함수? 다항함수. 무슨 함수? 유리함수. 무슨 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수학의 틀은 이런 고대로부터 수의 체계 안에서 만들어진 학문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현대화되기 시작하고 사회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디 이르기까지 함수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전을 하고 있는 수의 세계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멈춰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직 여러분들이 유리수를 쩔쩔매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무리수를 쩔쩔매고 있는지 아직도 현대인이 못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나는 아직도 수를 다 못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루트 수학에서는 수의 개념을 시작하면 수의 개념을 끝내요. 그래야만 여기 철학이 있고 논리가 있고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그냥 자연수 끊고 무리수 끊고 실수 끊고 복수수 끊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연산을 하고 계산을 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실제 수학을 배워서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학을 배워서 뭐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피타고라스한테 제자 하나가 수학을 배워서 뭐 했으냐고 물어보길래 피타고라스가 그놈이 냈던 모든 등록금하고 차비 주고 보따리 싸서 양시쳐서 쫓아버렸대요. 그죠? 공부를 왜 하냐고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죠. 수학은요, 그냥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도구예요.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버티게 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게 해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인간을 이성적으로 만들고 논리적으로 만들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요. 됐죠? 그래서 수학은 도구 과목이에요. 여러분이 음악을 하든 미술하든 체육을 하든 수학을 안 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학이 없으면 아마 인간은 1000년 안에 다 침팬지처럼 바뀌어버릴 거예요. 됐죠? 그래. 소통할 수 있는 언어와 그리고 수학은 만국 공통으로 세상의 역사를 주름잡고 있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철학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트수학에 들어와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바로 이 수의 세계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수의 논리가 어디까지 접근하고 있고 이 수학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이 수의 세계에서 우리가 발전했던 많은 다양한 수의 논리들을 틈틈이 동영상에 올리고 여러분들이 이 수학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수학을 즐기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성공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수학에서 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